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7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여튼 아베가 좀 졸렬하긴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참 아베가 밉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본 그 아베가 기본적으로는 국수적인 아주 민족적인 국수적이죠. 국수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죠. 심하지. 그 집안이 그래요. 그 집안도 일본은 그동안에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렇죠. 20년이고 우리가 반도체도 1등이고요. 그럼요. 가전제품 삼성 LG가 1등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소니가요. 말하자면 이 전자제품은 전 세계를 지배했고 나는 소니가 이름 없이 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 우리 이때 뭐 마이 뭐 여기다 이렇게 소니 이거 한 그게 어떻게 부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막 듣고 와 진짜 뭐 소니 파라소닉 뭐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밥통도 일본 밥통은 이거고요, 그죠? 지금은 뭐 한국 그런데 완전히 그냥 삼성 특히 휴대전화기가 반도체는 뭐 양은 분은 많이 갖고 오지만 반도체는 사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잖아요. 네, 맞죠. 생활에 누가 반도체 안에 내장되어 있지 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만들고 싶겠습니까 이거. 근데 소니는 확 죽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과 난 질투심도 좀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리 이걸 하나 오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짚어놓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지금 수출 규제하는 거 이거는 순전히 경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별개로 가야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해명도요. 때로는 뭐 규제한다 하면서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군 문제하고는 관계 없다 했잖아요. 없다 했다고 또 이게 또 뭐 군사 무기화 될 수 있는 처음부터 뭐 북한 뭐로 가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또 뭐 그것도 근데 지들이 더 보냈어. 북한으로. 또 뭐 그것도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즉 왜 수출 규제를 하는 궁색한 변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변명도 계속 바뀌어요. 또 여기다가 지금 8월 2일 날은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은 지금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빼기만 해보세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 되는가 진짜. 우리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기만 하라고. 진짜. 그런데 일본이 저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본도 내가 볼 때 전략적으로 한국과 가까워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좀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 자체를 제소를 하든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지.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이가 좋아야 돼.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도 이웃 나라니까 사이가 좋아야 되지만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중국을 한국도 상대해야 되고 일본도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거대한데 거기를 견제하려면 우리랑 일본은 어차피 친해져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만약에 디바이드 되면 즉 분리되면 난리 났죠. 중국만 지금 종속 하하하우 그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현재 대응은 굉장히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할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죠. 지금 이유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한일 정부 간의 합의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거거든요. 재단도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또 징용공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 둘 다 한국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건 합의를 했다고요. 국가 간에. 그럼요. 이건 존중돼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또 한국 정부 안에서 니 왜 잘못됐냐 할 수 있지만 합의된 건 존중돼야 되고 또 징용용 문제는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만 이것도 2004년도에 민간합동위원회가 구성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했습니다. 때. 왜 그러냐면 그때
한일협정, 65년 한일협정에 관계된 모든 문서가 마침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서 징용공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민간합동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걸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결과 이 징용공 문제는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 한일 기본조약 있잖아요. 한일 협정과 또 배상금 3억 달러 있잖아요. 네. 보상금이죠. 그때 그 당시는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국가 간에 그래 했으니 그렇지만 이 징용공들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개인으로 볼 때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약 7천여 명의 그 징용 갔던 분들한테 국가가 보상했죠. 6천 몇백억 원을 보상을 네. 위로금으로 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한국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한 이거를 거죠. 징용 문제는 얘는 우리가 국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그러나 이 우리나라 정부는 사법부도 정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정중하게 일본 측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또 말이야 한일협정 요즘 한일협정이다 무효다 잘못된 거다 뭐 징용공 문제는 너가 말이야 일제가 침략을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 생겼다 완전히 그냥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본이 왜 저러느냐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이요 꼭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은근히 일본을 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같이 안 한다 이거를 계속 과시해 왔습니다. 사사건건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이번에도 보세요.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한일 동맹 맺으러 가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 한다 딱 그랬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쭉 이래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건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일본 반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정권이요. 주사파 정권이라서 그렇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계속 일본 배격하거든. 북한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한국이 즉 이 남한이 일본과 동맹 맺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걸 일본이 가만히 보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이 이거 말이야 계속 반일이거든. 그래? 그럼 뭐 진짜 한번 반일 한번 해봐라. 우리도 그러면 혐한 한번 해보겠다. 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첫째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왜 북한 따라가면 됩니까? 북한이 반일하고 북한이 한일 협력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안 하면 됩니까? 국가는요, 대한민국 정부는 전략적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느냐? 전략적으로 볼 때 어떠느냐?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손해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 문제가 전략적 목표를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 후반에 그렇게 했죠. 그래, 그런 택이지. 네. 꼭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전략을. 한 거예요. 이 정부는요, 전략적인 구상이 없는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사이 안 좋아야 된다가 전략적 구상이라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현 정부의 반일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눈치 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북한을 따라하는 거지. 북한 따라하는 거다. 네. 근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혹 나중에 만약 말씀 나눌 수 있다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어떤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인데 네. 좀 있으면 자칫하면요. 지금은 보통 한미일 동맹 뭐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자칫하면요. 북미일 동맹 관계가 수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북미일. 그래 되면 이거 북미일 동맹 가능성이 있다고요? 굉장히 있죠. 굉장히 있습니다. 가능성 높다. 그래 되면 이 남한 정부는요. 북한 계속 따라해가지고 일본 배격했는데 일본은 잘 됐다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일본이 이게 연대, 협력,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완전 바보 되고 멍청이 바보 되는. 낙동강 오래하려 되는 거지. 완전 끝나는 거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핵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까지 오지는 못하도록 네, 그렇게 막는 건 아닐까요? 트럼프 아닙니까? 대통령은 예? 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 또 다른 용인을 해석인데요. 예. 확인한 것이요. 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뭐 53분인가 한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미 관계를 좋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을 확인한 만남이 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북한을 내 편으로 해서 내가 동맹이 되면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카드로 그래서. 북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아, 제 해석이 맞는 겁니까 지금? 그럼요. 야. 이게 그럼 지금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해피한 거죠. 근데 북한을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막 북한한테 그럼요. 막 지금 막 엄청 잘해주고 있군요. 그 네. 북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빼놓고 너희랑은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싶지. 미국이 끌어가려고 하는데 네. 중국이 그동안에 패싱 당했는데 북한은 완전히 미국 편에 경도됐습니다. 상당히 경도되고 있고 앞으로요 중국은요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 말까지는 내가 생략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한 거 아니습니까? 이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는 거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있잖아요. 북미가. 네네네. 여기서요 망쳤잖아요. 북한 핵무기 폐기를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합의한 일이 없죠.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정당도 집권당도 야당도 언론의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이거를 지적한 일이 없습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은요 다음 4가지입니다. 1번이 뭐냐?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입니다. 2번은 뭐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체제의 수립입니다. 2번. 거기에 핵이 없네요. 그 다음에 3번의 핵이 있어요. 3번의 핵은요, 1번과 2번은 주어가 미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어가 둘입니다. 네. 즉, 미국과 북한은 이래야 되는데, 3번은요, 주어가 북한 하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toward 노력할 것을 toward 노력할 것 다짐한다. try to 향하여. 야. 거기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다 스텔스기 오는 거 없고 그 한반도 비핵화는요 참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노력한답니까? try to입니까? 예, 예. 그렇게 아니 하게 try가 아니야. to work, commit,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답니까? 그럼 합의한 게 아니죠. 두 나라가 아니니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예. 예. 하나만 한 약속이야.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은 4.27 그 판문점 선언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 문제가 안 들어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든지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 핵무기 문제는 북미 간의 회담에서 그것이 해결될 거다 이랬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도 빠졌네. 네? 그러니까 거기 빠졌는데 다시 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장난이지 이게 뭡니까? 6월 12일 날 북미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5월 31일 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특사로. 네. 김정은 특사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요. 일부러 뉴욕으로 갔어요. 일부러.
뉴욕에 가서 폼페오 장관을 오라 그런 거야. 오라 그래요. 뭐 했냐? 아니, 폼 장관, 우리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앞으로 우리 북한은 중국 편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 핵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막 쫄구지 마시오. 이렇게 싹 해놓은 거야. 그게 폼페오는 CIA 국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세계 정세를 좀 알잖아요. 트럼프는 모르는 데 가서 설명하려고 하면 막 길고 또 화나면 또 때려치고 불 거고. 그게 폼페오 들어보니까 이거 왔다거든. 얘기 되거든. 되거든 이게. 그래서 딱 먼저 트럼프한테 가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트럼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중국의 최대 대외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인데 네. 북한이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네. 아까 우리 박영익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영철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나올 때 차 타는 데까지 문 열는 데까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네네. 따라 나와서 막 환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텔레비에 막 대문짝같이 났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나 저렇게나 극진하게 환대하느냐? 왜 환대했겠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도요 차 타는 데까지 안 따라갑니다. 네.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북미일 동맹 가능성이 높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애가 타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미국 국민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우리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이거를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국 국민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리한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얘기하게끔 네 이거 딱 유도를 한 거죠. 야 너희들은 참 대한민국 참 언론도 그렇고 야 전문가들은 뭐하냐 이 정도도 못 읽고 내 마음을 왜 못 읽냐 이렇게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그래서 내가 여러 전략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근데 가능성도. 보세요. 내가 이거를 오늘 이 꼭 시간, 된다는 건 시간이 아니지만. 아니라서 그렇지. 네. 내가 이제 강연할 때는 좀 화끈하게 하는데 네. 내가 이왕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난 김에 판문점에 6월 30일에 만난 거는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미 관계가 새로워졌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회담하고 나서 북한에서요 대중 축제가 벌어졌어요. 왜? 북한이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어 본 거야. 핵무기 보유 용인 받고 북미 관계 앞으로 새롭게 수교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뭐 생각하겠죠 대부분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국민과 야당과 언론이 트럼프의 이 정책을 용인하지 않거든요. 네, 인정 안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지금 이제 북한에 지금 미사일 몇 발 쏜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다, 압박하기 위한 거다. 북한이 뭐한데 미국을 압박합니까? 또 거기다가 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조접을 폄하하는 뭐 비난하는 말을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또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유 또 미국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임할 생각이 있다. 이런 정말 장밋빛 해석만 내는 웃기는 해석들을 우리를 지금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거요. 고립시키는 그래서 이거는 외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네. 대한민국 수준이 또 국민의 수준이 지식인의 수준이 정치 국정 담당자의 책임이 수준이 이 정도면 핵무기요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는 진짜 지론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진짜 한번 나를 한번 불러가지고 날 잡아서요. 날 잡았어요. 핵무기 해법. 제목은 핵무기 해법으로. 네. 정말로 우리 정부의 반일 정책은
북한 눈치 보기고 그리고 북미일 동맹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미국의 행동을 잘 지켜봐라. 제가 봐도 선생님 말씀드린 그 만약에 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정말 낙동강오리할 정도가 아니고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은 거야. 우리는 뭐냐, 핵무기도 없고요. 미국한테 완전 대만 취급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수 진영 사람들은 또 뭐, 문재인 정권이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 한다, 합니까? 또 뭐 연방제통령. 북한이요, 받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집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격화가 되어야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 정권하고 대화하고 남한이 아무리 아첨을 뜬다 하더라도 아첨을 떨면 저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북한은 더 남북 관계를 격화시키는 도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요 주제 마지막 멘트를 주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간박중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공부가 그냥 정신이 바짝 드네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 대한민국 이제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식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